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조민호 교수입니다. 객체지향 설계 및 구현 실무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의 시간에서 클래스하고 객체 같은 것들 설명을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재주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많이 느는 것 같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분수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거는 요거는 노력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면 사실은 뭐 개발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면요, 처음에 이제 갔어요. 고객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 나는 기타, 치는 기타, 악기죠. 악기를 관리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악기가 재고도 있는지 보고 화면을 보세요. 재고 관리를 하고 또 검증도 하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할 프로그램은 기타에 대한 것들을 입고되는지 있는지 넣고 그다음에 그걸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고객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잘 보세요. 그러면 기타만 하시나요?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안 하시나요? 그러면 뭐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기타에도 보면 뭐 제조사가 있죠. 뭐 빌더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조사를 빌더라고 하면 바이올린도 제조사가 있을 거고 피아노도 제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조사라는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이명을 빌더 말고 딴 것들로 다 이름을 따로 붙이면 프로그램을 읽기가 어렵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다 제조사는 빌더라는 이름으로 다 저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빌더가 얘는 기타의 빌더가 저장되는 변수고 이거는 그 피아노의 제조사가 저장된 변수인데 이걸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클래스로. 변수의 클래스를 하나 주면 되죠. 어떻게? 기타.빌더, 피아노.빌더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게 클래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분이 기타 말고도 다른 악기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빌더는 다 있겠죠. 시리얼 넘버도 똑같겠죠. 그죠? 프라이스도 있겠죠. 그럼 프라이스도 이거는 기타.프라이스고 이거는 피아노.프라이스로 만들어버리면 프라이스라는 이 변수 이름은 변하지 않아도 되죠. 왜? 클래스가 있으니까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타를 클래스로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다음번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것들 이름이 들었으면 그것도 별도의 클래스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변수 이름은 시리얼 넘버는 똑같이 쓰면 되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 됐네요. 지금 요 과정이 뭐냐면 바로 분석 설계의 과정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기타를 갖다가 클래스로 만들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도 하고 싶어요? 재고 관리를 하고 싶대요. 재고 관리요? 그럼 재고 관리는 또 별도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고 관리도 별도의 기능.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일단 기타가 하나의 클래스가 되고, 인벤토리도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점이 좋죠? 이것이 나중에
그 기타의 재고 관리도 할 수가 있고 인벤토리가 또 다른 재고 관리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나중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클래스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는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화면 보세요. 시리얼 넘버, 프라이스, 빌더, 제조사죠? 모델, 타입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좋겠어요. 이건 고객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뽑아오셔도 돼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럼 이걸 넣고 이거를 이제 넣거나 빼는 함수는 설정하면 되고요. 됐어요. 그럼 기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 대한 재고 관리를 만들어야죠. 잘 보세요. 재고 관리는 기타에 대한 것이 리스트로 들어가 있죠. 리스트 형태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STL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add 기타를 추가하는 기능, 그죠?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서치 기타 하는 기능을 넣으면 되겠네. 그럼 현재 고객이 원하는 기능으로 보면 요거 말씀 되겠네. 됐죠? 잘 보세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 기타를 관리하는 기타, 그다음에 재고 관리를 하는 재고, 요걸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PC에서 쓰는 프로그램, 스마트폰용 프로그램, 그죠? 웹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타를 갖다가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램. 이게 중요해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은 뭘로 짜요?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짜면,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거 세 개가 개발자가 달라도, 잘 보세요. 달라도, 어차피 이게 미리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은 구성하는 게 뭐가 있죠? 변수명은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변수의 타입, 기타냐 인벤토리냐죠. 그죠? 변수명과 변수 타입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뭐 포나 파일 같은 거 똑같은 거고 함수도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봅시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변수나 변수 타입, 함수 이름 그런 걸 표준화시켜 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각각 다른 사람이 와서 짜도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죠. 다 기타형이죠. 얘는 기타형 쓰고 얘는 기타 쓰라고 쓰지 않죠. 다 기타를 쓰죠. 다 인벤토리를 쓰잖아요. 누가 짜도.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이용하는 PC용, 웹용, 스마트폰용 그게 많은 프로그램이 쭉 있다고 쳤을 때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을 해도 모양이 어떻게 돼요? 거의 똑같죠. 왜? 변수명 같고 변수 타입 같고 함수명 같으니까. 그 외에 프로그램에 딴 변화할 게 없는데. 그죠? 가만히 보세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개가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 명이 짜도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말고 지난 방학 때 올린 게 뭐냐면 이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저와 정의하기로는 기업 IT 프레임워크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소프트웨어는 특히 객체지향일 경우에는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 동시에 짧은 시간에 개발해야 돼요. 왜? 업무에 진시간 개발하는 거 없잖아요. 왜? 빨리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봅시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기타, 인벤토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이 개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개발하라고. 기타나 인벤토리를 개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모양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객체지향의 철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요.
업무를 먼저 개발하면 안 돼요. 업무를 개발하면 안 되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클래스, 변수를 다루는 법을 변수를 다루는 법이죠. 클래스는 변수를 다루는 요령인데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변수를 짝짝짝짝 구별해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때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를 누르면 어떤 화면이 보여주고 어떤 화면이 보여주고 어떤 프로그램 돌아가는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한다고요? 그거는 DFD로 정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써본 바로 하면 구조적 방법론에 좀 옛날 거라고 하시면 좋은 거 쓰는 거죠. 구조적 방법론에 보면 DFD가 있습니다. DFD를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들어오기 전에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화면 보세요. 기업 IT 프레임워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업무가 돌아가야 되는 화면을 갖다가 DFD로 정의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개발자를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발자는 이거를 쓰고 DFD에 정의된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쭉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의 개발자도 모양이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할 때도 편하죠. 항상 빌더는 어느 뭐에서도 다 빌더고 시리얼 넘버는 다 시리얼 넘버죠. 시리얼 넘버 1, 시리얼 넘버 2, 시리얼 넘버 3 이런 게 아니고 다 시리얼 넘버죠. 뭘로 구별할 수 있죠? 클래스로 구별할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기타를 개발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클래스를 먼저 만들죠. 인벤토리를 만들고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활용하는 뭐 PC용, 웹용 무슨 프로그램, 업무용 프로그램은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만들 때 얘들은 다 이거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은 다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읽기가 쉽고 유지보수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이런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 더 한다면 이거를 여기 실제 업무용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DFD로. 정의해 놓고 나면 이제는 DFD로 이 업무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의하고 이 업무용 프로그램이 쓸 데이터 타입 다 정해놓고 뭐 함수 같은 것도 클래스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제 아무리 인도애들 아무리 뭐 외국에 어디다 베껴도 프로그램은 다 모양이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요, 어차피 요번에는 뭐 여기 클래스 쪽에 중심을 둬서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DFD도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DFD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 보면 방법론에 보면요, 구조적 방법론 그 동영상에다 올려놨어요. 만드는 법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책 같은 데 나와 있는 샘플들이 약간 설명을 잘못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보다는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가 있고요. 그걸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우리는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타와 인벤토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거를 우리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얘기하죠. 이해하셨죠? 그럼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요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요쪽 IT 인프라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실제 업무용 프로그램 모듈을 만드는 요 부분들은, 그죠? 요 부분들은 안 되는 DFD로 그 프로그램들이 순서, 시퀀스 같은 것들을 정의해 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스를
뭐 소스를 굳이 보실 건 아니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기타는 앞에서 본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뭐 생성자, 데이터 앞에는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set, get 보이시죠? 뭐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벤토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벤토리 클래스는 말한 것처럼 리스트 리스팅으로 기타 쓰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잘 할당했죠. 그다음에 애드 기타 해서 애드 기타를 하면 그 기타스에다가 이걸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고, 서치를 하게 되면 이 서치하는 모듈 서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파인드 기타 해가지고 요건 이제 업무용 프로그램이죠. 업무용 프로그램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업무용 프로그램은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볼게요. 업무용 프로그램 볼게요. 업무용 프로그램 보면, 자, 인벤토리는 정해놨죠.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건 이 이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이니셜라이즈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타. 이것도 못 바꾸죠? 이것도 못 바꾸죠. 이거는 뭐, 저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거 못 바꾸죠? 이거 못 바꾸죠? 이거 못 바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보세요. 업무용 코드를 짤 때 가만히 보세요. 자, 앞에서처럼 기타하고 인벤토리를 정해놓고 나니까 누가 와서 짜도 이거 화면을 보세요. 이거 다 못 바꿔요. 그 다음에 차례 바꿀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뭐 인벤토리 요거 하나 정도지, 핵심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보세요. 모든 것들은 이것도 다 적어져 있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클래스를 그렇게 정해놓고 나면 실제 업무용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와서 개발해도 다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게 클래스를 정하는 가치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우리가 원래 목적은 지금 이거 짜는 거예요. 업무용 프로그램을 짜는 게 목적이긴 한데, 어떻게 짜야 돼요? 먼저 클래스 정하고, 또 뭐를 정해요? DFT 만들고. 그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모델링이라고 하죠. 이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렇게 짜야만 여러분이 짠 수십 명이 동시에 짜도 프로그램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기업 IT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업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개발되게 되면요, 이 개발자마다 요 이름들이 다 달라져가지고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아직도 꽤 많은 회사들이 기업 IT 프레임워크를 만들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망가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설명 중요한 거 드렸고요. 내일은 지금 오늘 1단계이지만 요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3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